조지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2018년도에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그랬다가 한 5만 표 좀 넘는 차이로 브라이언 캠프 지금 주지사한테 이제 패하죠.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는 당시에 50.2%, 그러니까 과반수를 살짝 넘기는 그런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선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상대방이 과반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승복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끝까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이 있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데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주 국무부에서 무효 처리 안 해도 될 투표들을, 개표해야 될 투표용지들을 무더기로 무효 처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30만 장 넘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가 됐는데, 무효 처리가 됐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명 불일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무효 처리했던 것, 법에 따라서 무효 처리했던 것이었는데,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무효 처리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나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자투표 기계가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 기계는 해킹에 취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좀 놀랍죠? 근데 2018년도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물론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빤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은 계속 계류됐고, 브라이언 캠프는 주지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어제 다시 법원에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2년하고도 좀 더 시간이 지난 3년 차가 돼서야 법원에서 이걸 다루게 된 이야기인데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이런 주지사 선거를 뛰면서 설립한 단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air Fight Action입니다. 이 Fair Fight Action은 유권자 단체입니다. 원래 명부는 501c4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초당적인 단체여야 하는 겁니다. 501c4라는 그 IRS 코드는, 국세청에서 받는 이 코드는, 그러니까 초당적인 활동을 해야지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특정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이 Fair Fight Action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는 순전히,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순전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Fair Fight Action이 조지아주 관리들이 궁극적으로 유권자 탄압을 초래한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도에 제기했던 소송, 이 소송이 어제부터 이제 다시 법원에서 다루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소송의 궁극적인 그 내용은 1965년에 만들어진 투표권법, 이 1965년의 투표권법, 이것 굉장히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면, 미국 시민은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흑인 인권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핵심,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이 투표권법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국제적인 인물로 떠오를 수 있게 해주었던 그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인 것이죠. 이 투표권법의 기준을 하면 결국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다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이런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도 더 자유롭게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벨롯 박스도 드랍 박스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사전 투표도 더 길게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뭐 우편
편집 봉투에, 우편투표 용지 봉투에 서명이 없더라도 그것 큰 문제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누가 해서 보낸 거면은 유권자가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Fair Fight Actio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대신해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망자를 유권자 명부에 등록시키는 일을 해주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가 지금 소송을 걸었던 것을 지금 다시 검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장에 따르면은 수정헌법 제1조, 14조, 15조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뭐 주장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법 아래 시민 권리를 위한 변호사위원회, 그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라는 단체가 이 소송에서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지아 주가 선거 기간 동안 정확한 일치를 요구해오고 있던 주 선거관리 당국의 규칙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치 이 요구사항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개가 넘는 투표 용지를 갖다가 무효표로 만들었던 근거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조지아주 유권자 등기부 유권자 명부를 검토할 때 주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운전자 서비스부, 그러니까 DDS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부하고 이 유권자 명부하고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그 유권자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유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추가로 신분증을 제시해라 라고 요구하고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로 9일까지인가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안에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유권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그 확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 간 사람이 또 유권자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막는 이런 방법들을 위해서 일부러 확인 작업차 만들어 놓은 절차였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무효화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일치라는 요건은 조지아주에서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불균형적으로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운전면허증 없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운전면허증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니까 너 신분증 가지고 와 라는 연락을 추가로 더 받게 되면 그럼 유권자 등록을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은 더 귀찮은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귀찮게 가가지고 자기 신원 확인시켜주는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관행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2018년 선거에서 자기가 진 선거라고 왜 이렇게 더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시 이제 법정에서 다시 다루게 될 때 법원이 이 규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조지아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선거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법도 지금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더 정확한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을 법원이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해줄지, 아니면은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월권인 것 같으니까 이런 규정들은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논란이 좀 될 것 같다. 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30만 표 2018년 선거 때 무효 처리했던 그 30만 표가 다 개수가 돼서 포함이 됐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것인가? 근데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재밌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 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2년 앞서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그걸 계속 싸워오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 이제 이번 소송의 1차 피고인이 그런데 브래드 라펜스퍼거 현재 국무장관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소송이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주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당 2018년도 선거를 문제시하는 거니까. 2018년도 선거할 때 주 국무장관은 브라이언 캠프였습니다. 예. 본인이 출마한 선거의 총괄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좀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간 주 국무장관은 브라이언 캠프였습니다. 라펜스버거는 2018년 선거를 직접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그 투표 기계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장에다가 써놓았는데 2018년도의 투표 기계 지금 안 씁니다. 2018년에 선거에 사용했던 전자투표 기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도미니언으로 바꿉니다. 2020년에. 2020년에 갑자기 다 도미니언 투표 기계로 바꾸는 바람에 조지아주 전역에서 선거할 때 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작동법 몰라가지고 좀 많이들 헤맸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18년도 이 소장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기계는 이미 안 쓰고 있는 기계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따르면은 이 페어 파이트 액션이 조지아 민주당의 존 오소프 지금 연방 상원의원이죠. 그다음에 라파엘 워녹 목사가 2020년 내내 선거 자금 모으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예. 2018년에 열심히 스테이시 에브람스 도와줬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늘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단체가 상당히 많은 유권자, 그러니까 민주당 쪽 유권자 등록이 상당히 많이 특정 지역에서 조지아주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일부 특정 지역구에서 민주당 유권자 등록자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연방 하원, 연방 상원부터 해가지고 이 여러 의석들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게 민주당으로 바뀌는 일들이 202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2021년 1월 첫 연방 상원 이후로 별도의 결선 투표에서 이제 이 연방 상원들도 다 승리를 하게 되죠. 1월 5일 날 결선 투표하는데 다 승리하게 되죠. 예. 에이브람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페어 파이트 액션의 회장을 지냈고요. 현재 48살인데 올 11월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제 페어 파이트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뭐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페어 파이트는 완전히 사조직화돼서 거의 뭐 스테이시 에브람스한테 충성하는 그런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501c4 이 비영리 단체 자격을 사실은 좀 박탈해도 될 만한 잘못된 운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IRS가 이런 거는 또 건드리지 않고 있죠, 지금. 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에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올해 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판사들이 어떤 판결문에 어떤 말을 적어 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계속 지켜봐야겠다.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우세한 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법관들이 이미 적용화되어 있는 법관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계속 지켜보고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